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입니다. 저는 공진수 센터장입니다. 참 오랜만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보게 되네요. 먼저 기다리시면서 차분한 피아노 음악 들으셨죠? 이 음악은 제 대학 동기가 작곡한 곡입니다. 지난 한 4, 5개월 동안 굉장히 몰입해서 12곡을 작곡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4월 1일자로 이 음반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음악을 공개했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이 Telling Dear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참 차분한 음악이 복잡한 생각이나 또는 아픈 가슴을 차분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죠.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Telling Dear 검색하셔서 앞으로 계속 아마 창작을 해서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창작자들이 힘을 받는 게 바로 그런 격려, 지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곡가의 동의도 받고 요즘 워낙 저작권 문제가 민감해서 저작권 문제도 또 해결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기다리면서 배경음악으로 또 지금 이렇게 시작하면서 배경음악으로 일부분 사용할 수 있게 됐네요. 다시 한번 작곡가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 동기가 작곡가라고 했으니까 저도 학부에서는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간간히 틈틈이 제가 신앙이다 보니까 찬양곡을 작곡을 하게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상담에 훨씬 주안점을 두고 있죠.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조금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싶네요. 오늘 주제가 외도다 보니까 주제가 조금 무겁죠. 그 전에 조금 워밍업 식으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랜만에 햇살도 좋고 또 바람도 따스하고 기온도 오르고 해서 1시간 정도 낮에 산책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인천에 있는데요. 저희 센터 옆에 승기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냇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냇가 양편으로 산책로 겸 자전거 길 겸 이런 게 이제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햇살도 쬐고 좀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이랬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운동 나갔던 시간이 11시 반부터 12시 반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 센터 바로 건너편이 인천의 남동공단이거든요. 그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심 드시고 3, 3, 5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걷다 보니까 땀이 날 정도로 오늘은 좀 낮 기온이 높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소중한 것은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고 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햇살이나 또는 공기나 따스한 바람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만약에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비용을 지불합니까? 근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1억짜리 자동차를 사고 10억짜리 집을 사면 거기에는 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또 어떤 숫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비싼 차야 이거 비싼 집이야 이러면서 소중한 걸 느끼지만 막상 돈 내지 않고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나, 이런 산책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몇십억 이렇게 생명값을 내고 태어나셨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지불하지 않는 것들이 많고, 또 다른 깨달음은 정말 소중한 것은 잃고 난 다음에 깨닫더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는 건강도 있죠. 건강할 때는 이게 소중한지 모르다가 막상 건강 잃고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복 입거나 이랬을 때, 야, 건강이 소중한 거였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거죠.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가 참 소중했구나, 그때가 행복했구나, 그때가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구나, 뒤늦게 알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것은 잃고 난 다음에 깨닫는다, 이런 것도 산책을 하면서 조금 느꼈는데요. 제가 너무 감성적으로 빠졌거나 너무 철학적으로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댓글 한 분이 남겨주셨네요. 네,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던 분 같은데, 예, 상담 때도 도움받았고 지금은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요즘 선생님 영상 구독하고 있네요. 감사해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부족함이 많은 상담사인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기쁘고 감사하네요. 네. 자, 그럼 이 정도 워밍업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외도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랬잖아요. 물론 뭐 시청자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그러면 즉문즉답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라방을 자주 하지는 않아서,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시청자들이 들어오시면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듯이, 이렇게 하단에 나오듯이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 전화문의 070-4079-6875, 이걸 뭐 상단이나 하단에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걸 보고 이제 더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화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종류예요.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막 하고 싶어서,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막 답답한 마음이라든지 억울한 마음이라든지 아픈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5분, 10분 요 정도만 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어떨 때는 뭐 1시간 반도 넘고 뭐 이렇습니다. 참 얼마나 힘드시면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 야박하게 그걸 끊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특히 이제 외도 행위자들보다는 외도 피해자들이 많이 전화를 하시죠. 그런 분들이 답답한 이야기도 하시지만 궁금한 이야기도 슬쩍슬쩍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응대해 드리는 게 뭐 진리도 아니고, 또 저와 다른 어떤 상담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르게 또 답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또 저도 깨닫고 또 배우고 익힌 거를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손꼽아 보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막상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당연히 이제 상간자에 대해서 묻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카톡의 프로필이나 아니면 3자 대면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알았던 사람이 상간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케이스가 되든지 간에 상간자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이 외도 피해자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눈을 씻고 봐도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내 배우자가 훅 빠져가지고
외도를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너무 자존감이 진짜 허물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몇 날 며칠을 그걸 뭐 한번 이해해 보겠다고, 그걸 한번 해석해 보겠다고 막 덤비다가 이제 안 되니까 제 유튜브 보고 그냥 즉석에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외도라고 하는 거를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바라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외도는 사실 정서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정서라고 하는 게 참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렇다라고도 보여줄 수 없는 게 정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서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밉다. 주는 거 없는데 밉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뭔가 주고받는 것 속에서 뭔가 손해가 있거나 피해가 있거나 이러면 미워할 수 있고, 그런데 주는 거 없이 밉다. 이게 이제 정서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서라고 하는 것은 뭐 꼭 주고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직관적으로 생기는 거고 육감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탁 보는 순간 끌리는 거죠. 어떤 사람을 탁 보는 순간 비호감이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정서거든요. 그러니 외도상간자가 엄청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멋있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외도상간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외도 행위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뭔가 탁 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서들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냐면 두 가지 면에서 형성이 돼요.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과잉 공급이 됐거나 아니면 결핍이 됐을 때 이런 정서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과잉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누리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음식 집어먹지 않더라도 엄마가 계속 집어 먹여주면 어떻게 되죠? 과잉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청소년 돼서도 안 합니다. 부모 보러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의존적이 될 수도 있어요. 결핍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갈증이 생겨요. 그럼 물을 찾는 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고 그런 정서가 또 발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외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기의 과잉 충족된 정서와 결핍된 정서를 배우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제 엉뚱한 데 가서 주소지를 대는 거죠. 근데 이 외도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많은 외도 피해자들은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도덕적, 윤리적으로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것도 내려놓고 정말 그러면 외도 상간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무 멋있어서, 너무 잘나서 그런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 정말 백배양보해서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막상 보니까 이거는 나보다 몸매도 아니고 가진 능력도 별로고, 예? 뭔가 비교를 했을 때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훅 빠졌다는 거 느끼면요, 정말 자존심 상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외도 행위자한테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선한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못생긴 남성이나 여성이 외도 상간자라 하더라도 외도 행위자 입장에서는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외도라고 하는 거는 정서적 외도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성적 외도까지 넘어가잖아요. 물론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우선순위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막 공격을 하다 보면, 막 비난하고 막 다투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무엇이 나빠지냐면 부부의 정서가 나빠져요. 부부의 정서가 나빠져서 결국은 이혼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냐?
외도를 했으니까 이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외도했다고 모든 부부들이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꼭 뭐 상담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꺼져가는 불씨라도 다시 살리면 큰 불이 되듯이 외도가 벌어졌어도 부부의 정서를 다시 회복하면 이 외도를 극복하고 재발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런 촉매제, 부부의 정서가 결국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지 않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로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외도를 했고 그 다음 부부 정서가 회복이 안 돼서 이혼을 한다. 이렇게 3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4단계로 설명하면 부부의 정서가 안 좋으니까 외도가 벌어졌고, 그리고 외도 이후에 또다시 부부의 정서가 더 나빠져서 이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외도 상담이나 외도 치료에서는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접근을 해요. 외도 피해자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 정서가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죠. 이 외도와 직면하고 나면. 그래서 의심도 들어오죠. 불안도 들어오죠. 우울도 들어오죠. 또 분노도 생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막 끌어올랐다가 또 다운됐다가 롤러코스터를 타거든요. 그러면 외도 행위자는 어떤 또 부정적 정서가 있을까요? 수치심, 죄책감, 자책감, 두려움, 불안, 또 분노, 우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가 또 개인적으로 갖게 되죠. 이런 이제 외도 부부들이 결국 부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싸우든 안 싸우든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부정적인 정서는 강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습 불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외도 상담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하다 보면 그 이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빈 공간에 좋은 긍정적 정서를 생길 수 있고 긍정적 정서를 거기다 부어 넣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부부들은 이 외도를 극복하고 외도의 재발을 예방하고 이러는 겁니다. 또 만에 하나 이혼을 하더라도 이런 개인적인 정서나 부부의 정서를 어느 정도 치료가 돼야 이혼 이후에 이혼 후유증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배우자가 외도했으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막무가내로 달려가시는 분들은 이혼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그거는 모든 부부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 이 울분이라든지 또 미해결된 감정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삶이 완전히 이 정서적인 부분부터 파국을 맞이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나는 피해자인데 심신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다고 이혼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하거나 위자료는 받을 수 있겠으나, 사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을 돈을 준다고 해결하나요? 안 되잖아요. 물론 약간은 위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픔이나 행복이나 이런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고,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심신의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조금 넓게 갔습니다만, 외도의 상간자가 꼭 매혹적이고 굉장히 막 능력 있고 또 멋있고 잘나고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대체 왜 했나요? 했을 땐 건 정서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 외도를 이제 알게 된 다음부터
그 위자료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꼭 뭐 돈 때문에 위자료 소송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라도 해서 합법적으로 외도 상간자에게 뭔가 이제 경종도 주고, 또 하나는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뭐 보상이라고 할까요? 위로라고 할까요? 그런 걸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끔 보면 외도 상간자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서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여태까지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피해자니까 무조건 소송을 하면 나는 이긴다, 물증도 있다 해서 그냥 막 덤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간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나의 어떤 명분이나 또 있는 어떤 증거물이나 이런 걸 갖고 잘못 소송을 했다가는 대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대치기 될 때에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가 뭐냐면, 첫째, 상간자 변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외도 행위자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간자가 일명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 대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영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크냐면, 이 외도가 처음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외도의 피해자로서 이혼을 한 다음에 외도의 상간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쓰라린 피해자 시절을 보내셨겠죠. 그 속에서 긍부정적인 학습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자기가 외도 상간자가 됐을 때 이제 새로운 외도 피해자를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압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외도 상간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모르고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여차하면 아무리 변호사를 끼고 하더라도 대치기 당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승소도 못하고 변호사 비용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심신은 더 만신창이가 되겠죠. 네, 두 번째가 외도 행위자가 반칙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도가 발각됐다 그러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외도 피해자를 위로하고 또 지지하고 도와줘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외도 행위자인데, 외도가 벌어지고 외도가 발각되다 보면 부부의 정서가 나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외도 행위자가 외도 피해자를 잘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도 상간자 편을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제가 거칠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범의식 같은 거예요. 외도 상간자도 외도 행위자, 내 배우자도 외도 행위자.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본의 아니게 공범의식이 생기거든요. 근데 외도 행위자와 외도 피해자는 완전히 스탠스도 다르고 포지션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또 부부의 정서도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외도가 벌어졌고, 외도가 벌어지니까 또 안 좋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외도 행위자가 외도 상간자 편을 들거나 반칙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저는 외도 피해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의 기승전결을 절대로 외도 행위자에게 오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오픈했을 때 그 정보가 외도 상간자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외도 상간자는 정말 나의 모든 전략을 훤히 꿰뚫어 보면서 소송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증거는 증거고 전략이 지는 전략인데, 그래서 외도 행위자로 도와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나는 뭐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런 걸 다 외도 행위자에게 오픈하다 보면
외도 행위자들 중에는 반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외도 상간자인데 다 돌린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더 큰 반칙이지만 그런 생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외도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소송 자체도 엄청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왜냐하면 읽기 싫은 답변서 주고받으면서 읽어야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죠. 정말 하나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지고 머리는 어질어질한데 그 소송 가운데서 보기 싫은 거, 듣기 싫은 거, 읽기 싫은 거 그런 거 해야죠. 또 내 나름대로 답변서 써야죠. 또 진짜 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처럼 외도 행위자에게 또 막 매달려야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송해 보신 분들은 돈이 2천만 원, 1천만 원 생겨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내 자존감이 허물어지고 너무 내가 평생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하시겠다는 분한테는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외도 상간자가 어떤 사람이냐, 또 외도 행위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가장 깨끗한 것은 힘들더라도 변호사와 나만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송을 진행해 가야만이 좀 더 그나마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덜 손해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외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한도 없죠. 워낙 케이스도 많고요. 비슷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부분은 일정 부분이 비슷한 거지 모든 부분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한 번만 외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각서까지 써가면서 내가 다시 하면 개다 소다 이러면서 약속을 하지만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이 되고 막 이런 너무나 다양한 10인 10색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특히 외도 피해자들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고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인정을 했다. 배우자가. 그러면 제일 먼저 빨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합리적인 전략이라든지 또 심신의 어떤 상처를 먼저 치료하셔야만이 뭐 소송을 하든 안 하시든 또는 이혼을 하든 안 하시든 그나마 좀 현명한 길을 간다. 어느 부부가 외도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살지 모르지만 외도가 벌어졌을 때 어떤 매뉴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사는 부부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 배우자만큼은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살다가 정말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도 1, 2개월이 아니라 어떨 때는 1, 2년 또는 길게는 10년 그 사이에 한 번도 아니고 2명, 3명, 4명의 파트너와 하면서 완벽한 나를 속였다고 하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 외도 이야기를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컨텐츠를 짧게 올리는데 오늘은 제가 구독자도 이제 800명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 외도 문제 또 이혼 문제 그 외에 부부와 관련된 그런 또는 가족과 관련된 그런 걸 직접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이래서 오늘 1차적으로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다른 2가지 뭐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상간자가 꼭 매력적이거나 또는 멋있거나 잘났거나 능력 있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상간자로 선택했을까? 정서적인 부부이다. 그런 이야기와 혹 외도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한다면 그냥 막 홧김에 또는 뭐 나한테 물증이 많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승준 선생님 오셨네요. 예,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예, 제 계획으로는 매주 월요일마다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미리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 예,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나가시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음악은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 대학 동기가 작곡한 창작곡이고요. 예, 유튜브 채널 텔링 디어라고 찾으시면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텔링 디어 그 채널이 나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이렇게 차분하게 좀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